20개월도 아니고 19개월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18개월이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2020년부터 이제 징집할 인원들이 저출산 시대로 돌입되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 안에서 맞아요, 50만 원으로 맞아요. 감군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18개월로 줄이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5년이 되면 네. 한 만여 명의 이제 그 남성 징집 가용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징집을 하려면은 애를 낳아서 이게 장정이 되게끔 한 20년 키워야 되는데 네. 20년의 공백 동안 우리가 무슨 지금부터 나도 인큐베이팅에다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예. 촉진제 나가지고 뻥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용병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네. 그 공백을 부사관으로 메꾸던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난 그 9년 동안 네. 지난 정부에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네. 마치 그 포퓰리즘, 네. 그다음에 국방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동조해서 네. 남한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좀 반대한 입장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2023년이 되면 22만 명이 이제 네. 선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는 좀 찬반론자들이 네. 한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 네, 방안인가를 그렇죠. 네. 서로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예, 양 의원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좀 팩트하고 틀린 게 있어서. 임태훈 소장님 팩트가 지금 틀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러면 이 병력 감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이렇게 멸시하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의 저거라고 해서 거부했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국방개혁 네. 예를 들어서 30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이전의 개혁들 쭉 내용들 보고 있으면은요. 네. 11만 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 애초에 노무현 정부 때 그 계획을 그대로 받고 네.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들 편제들도 바꿔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보면 전방에서 사단들 같은 것들도 편제를 좀 없애 나간다거나 네. 편제가 없어지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아마 우리 임 소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네. 왜 윤일병 사건 있었죠. 그렇죠. 윤일병 사건 있었던 그 28사단 같은 경우가 거의가 해체될 예정인 사단입니다. 그런 해체 예정인 사단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병영 생활관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부대를 해체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병력 덜 쓰고 하는데 왜 돈이 더 들어가냐? 네. 왜냐하면은 이 부대를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 부사관들 줄어드는 수만큼 부사관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BOQ 늘려야 되고 복지선 늘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부대들의 되려 부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 하면은 육군에서 그 돈을 요구를 하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돈은. 네, 네. 유지 운영비에서 빼야 될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력 개선비에서 빼야 될 거냐. 그래서 네. 이런 부분 가지고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거는 작년, 국회 같은 경우는요, 네. 그 2차 그 개편 예산이 있는데 2차 개편 예산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예. 지금, 서두 발언에서 너무 뜨겁게 붙다 보니까 진도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18개월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국방 예산 얘기로 넘어가서 예, 예, 예. 중간에 너무 사이가 예, 그러니까 트여져서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좀 예, 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예.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그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강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8개월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예. 그 쟁점에 대한 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얼마 전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가보면 일병 상병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병장 때는 대충 한다. 어영부영 한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논리.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기간인 석 달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요런 판단. 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임태훈 소장님께 예.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은요, 네. 감군 그 예정이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감군 예정이다. 감군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병력 개월을 줄여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력을 3개월 줄이잖아요. 병력을 3개월 줄이면 5만 5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해서 감군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병력 단축까지 더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더 급격하게 더 실제 수급할 수 있는 병력 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앞뒤 없는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축을 해야 된다면 그걸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일단은 병역 맞게 어쨌거나 들어올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걸 쫙 봐가면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줄인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양욱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단계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좀 성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얘가 그 있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으나 네, 네. 이거를 당장 예를 네. 들어서 줄인다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 자체는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이 개월수를 정하고 그 정하는 거에 군이 맞춰야 됩니까? 위협 상황을 보고 위협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개월수를 조절해 나가는 거지. 네. 약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자, 일병 상병 때 잘하고 병장되면 어영부영 한다. 근데 이게 군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병 들어갔을 때는 어영부영 막 모르죠. 막 어리버리하고 뭔지 모르고 하다가 일병 때부터 좀 어느 정도 붙고 상병 때 되면 이제 한참 물이 다르고 병장 때 되면 이제 슬슬 뒤로 빠집니다. 근데 뒤로 빠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냐? 네. 뭐 우리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깔깔이만 입고 주머니 손 넣고 있냐? 안 그렇습니다. 요즘 군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굉장한 노하우가 말 한마디, 지적 네. 하나에 부대의 어떤 방향이나 일하는 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줄여 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자 이제 한 15개월 혹은 14개월부터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5개월 차부터 그래서 막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네. 거는 그거는 네. 사이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거에 따라서 정말 숙련도가 높아간 사람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네. 다른 사람이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냐? 네. 더 필요하죠.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는 거는 조금 네, 좀, 문제가 예. 있다. 이런 예. 말씀 주셨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네. 그 이병이 들어가서 삽질을 해서 공구리를 이제 네. 시멘트와 모래를 섞는데 공굴이 부적합반 네네,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시멘트 구조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이제 작업. 인위적으로 만들 때 네. 모래와 뭐 시멘트를 섞어서 이제 만드는데 그 삽질을 예를 들면 이병이 들어가서 한 2시간 해야 될 거를 네. 병장이 하면 30분 정도면 할 수는 있죠. 어. 예. 그 정도로 숙련도에서의 차이는 그 불과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안팎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임태훈 소장님께 여쭈려고 하는 거는 자, 양욱 위원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왜 정치권이 석 달이라는 시계를 정해놓고 하냐. 그러니까 군이 판단을 해서 군의 위기 상황에서 이게 18개월이면 되는지 20개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군이 해야지 왜 정치권이 이런 시계를 딱 설정을 하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임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18개월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요? 마치 내년부터 18개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완전 포퓰리즘에 기댄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18개월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국방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안에서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26년이 되면 2만에서 3만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네.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씩 계속 줄여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걸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내일 당장 무슨 18개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네. 여기서도 국방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 해군하고 공군하고의 비대칭 전략을 어떻게 하면 육군이 맞출 것인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네. 감군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정치권이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군이 네. 이때까지 뭐 불신의 대상이었지 않습니까? 병영 사고도 많았고 맞습니다. 방산 비리도 많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은 군이 뭐를 개혁하겠다 스스로 개혁하겠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군, 국정원 이런 데는 좀 국민들이 믿어주기 좀 그러니까 힘들죠. 저희 시민사회단체가 네. 그렇다고 국방부를 개혁하겠다라고 달려들 네.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위임받은 권력이 아니니까는요. 당연히 위임받은 권력인 네. 대통령과 그들이 임명한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민사회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장 18개월 하는 자 내년부터 요이 땅 이게 아니라 네네. 시작한다 이게 아니라 이걸 언제 어떻게 할지는 국방개혁위원회에서 정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쨌든 한목적적인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다음에 시행일자를 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아니다. 네네, 그건 포퓰리즘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어쨌든 임기 내에 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긴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그겁니다. 근데 왜 그럼 그 개월수를 정해놓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근데 한목적적으로 봤을 때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그거를 그 결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해야지 네. 숫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 자체가 물론 그렇습니다. 정해줘야 대부분 감이 오겠죠. 어느 정도 줄어들겠구나. 네. 그다음에 이게 자꾸 이제 18개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가는 게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뭐 24개월이나 18개월이나 이게 가는 게 네. 그 소위 이 학생들의 그 대학생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복학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네. 정확하게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정해놓은 거에 맞춘다가 아니라 네. 정말 수요를 산출한 다음에 다 하나하나 계산해보고 하겠다. 아까 지금 우리 임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에 2, 3만 명 모자란데 네. 거기에 3개월 줄이고 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줄일 때마다 5만 5천 명 5만 빠진다고요. 예. 그러면 8만 명을 더 스스로 줄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을 왜 스스로 가져오게 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럼 두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선 이 18개월이 과연 그냥 아무 계산 생각 없이 그냥 딱 어느 날 갑자기 18개월을 내놓는 거냐, 아니면 충분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나온 수치인 거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도움 배려 병사들까지 감안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모든 징집 가용 대상자들이 네. 심신이 매우 다 건강한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부정하는 인원까지 다 계산을 해서 네. 이것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징집 가용 인력은 5만에서 6만까지도 모자라는 겁니다. 나중에. 네. 그러니까 50만이라는 것을 감분을 하고 네. 거기에 개월수만큼 점차적으로 줄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18개월까지 줄여보자고 얘기하는 것이지 네. 18개월을 무조건 최상치로 놓고 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국방개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네. 산술적 근거에 대한 데이터를 네. 예를 들면 분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것에 부합한다면 저는 19개월이 될 수도 있다. 20개월이 될 수도 있다. 네. 그거는 정도에 따라서 정책 결정권자가 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국방부의 안과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최종 결정하는 것이지 네. 마치 뭐 18개월이 이게 마지노선 여기까지 무조건 줄여라 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대충 이 정도까지는 줄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한국 국방연구원 키다죠. 거기에 카이다. 따르면 네. 카이다. 네. 보병 기준으로 해서 예. 예. 병사 숙련도를 좀 따져보면 예. 18개월 정도는 해야 그쵸, 이게 된다라는 뭐냐면요. 데이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도 예를 들면 보병이 16개월, 네. 그리고 포병이 17개월, 네. 기갑이 21개월, 통신이 18개월. 아, 이게 다 분야 병과별로 다 다르다는 정비가 거죠? 21개월이니까 대충 이제 기갑하고 정비를 제외하면은 18개월로 다 이제 숙련도를 맞출 수 있다라는 네. 계획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은 기갑과 정비는 어떡하냐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이 개월수만큼이 모자라니까 여기에는 전문 이제 그 인력인 부사관을 많이 확충하는 방안으로. 왜냐하면요, 사실 해군은 잠수함은 병사 한 명도 없습니다. 잠수함 운영하는데 병사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육군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이죠. 그래서 육군을 만약에 이제 편제를 줄이고 네. 인원을 줄일 거면 네. 어떻게 하면은 육군을 좀 더 지상군으로서 특수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지에 대한 병력 보강 문제도 같이 논의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우리 양욱위원 같은 분들의 비판을 문재인 정부가 귀담아 듣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양 의원님. 일단 네. 이제 그 16개월 최소 이제 보병 같은 게 16개월인데 그 16개월의 의미 아까 21개월 네. 얘기하셨지만 그 의미가
그때가 돼야 얘가 최고 숙련도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네. 들어서 18개월을 해놓으면은 네. 16개월에서 야 보병 정도가 가장 네. 기본적인 보병 정도가 16개월 정도 돼야지 숙련이 되는데 2개월 쓰다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일할만 하면 나가야 그렇죠. 되는 일할만 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군 안에서도 얘기하는 게 야 애가 좀 숙련해가지고 뭔가 할만하면 나간다가 되는 건데 네. 이거를 그걸로 해서 그냥 앞으로 더 계속 줄여나간다? 네. 그러면 이제는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기갑이나 이런 문제도 생기지만은 숙련도 되기 전에 나가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군생활 할 때도 언제 빨리 날 전역시켜주나 네. 뭐 맨날 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근데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복무를 하는 의미 자체가 네. 결국은 어떤 군의 능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라를 지키는 모양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나오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그럼 조심스럽게 양 의원님께서는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거를 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기간을 늘려야 늘리는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몇 들어서 개월로 늘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당장 지금 이제 줄어드는 아까 예, 5만 예. 명까지 예를 들어서 도움배려 병창하면 네. 내려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거 해결하면 간단합니다. 3개월 다시 늘려가지고 24개월 만들어 놓으면은요. 24개월. 그럼 5만 5천 명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그 지금 말씀하신 숫자가 채워져요. 네. 근데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게 늘 문제가 뭐냐면 자꾸 이런 어떤 감축하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얘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네. 그 어느 대통령이 나중에 다시 올려놓겠습니까? 정말 필요할 때. 과연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어떻게 궁금한 게 생각하세요? 있는데요. 예. 도대체 그러니까 군 복무기간을 왜 단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50만 감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줄이는 거죠. 50만으로 감군해야 하는 거죠? 저출산요. 자, 그러면 문제를 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지금 18개월이라고 하는 개월수에 뭔가 꽂혀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본질이 좀 흐려질 수 있는데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력 축소는 불가피하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이를테면 반대 진영에서 포퓰리즘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비판받을 수 있는 접근 방식이 아니라 자 이렇기 때문에 방향 설정을 앞으로 징병제 대신 모병제로 할 것인지 그러면 징병제와 모병제를 어떻게 맞춰서 갈 것인지 여기에 또 한 가지 첨단화 군 병력을 첨단화하는데 이 첨단화 로드맵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북한의 병력과 남한의 병력을 공히 줄이는 노력이 수반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그래서 결국은 결론을 내보니까 18개월쯤이 적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데 네. 지금은 18개월을 방점을 찍어놓고 나머지를 다 그 18개월에 맞추려고 하는 인위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래 병력을 왜 감축하려고 하는 것이지라고 하는 오히려 역으로 퀘스천을 들게 하는 거죠. 아니죠. 자, 반대죠. 예를 반대로. 들면 18개월을 맞추는 게 아니라 50만 강군에 맞추니까는 18개월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명약 관한 부분이고 그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2025년에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네. 들면 문 대통령이 5년 동안 그래 뭐 이 상황이 이러니 그냥 이대로 유지하고 갑시다라고 해서 5년 뒤에 정권 이양 받아요. 네. 그 사람만 폭탄 맞는 거죠. 나중에. 자, 근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 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잠깐만 또 제가 하나요. 사회자의 그리고 직권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 숙련도에 대한 부분도 이런 겁니다. 일 시킬만 하면 나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병사는 늘 그래왔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군인권센터도 인턴들 6개월씩 있어요. 그럼 일 시킬만 하면 나가요. 그 우리가 언제까지 인턴과 비슷한 병사들에게 의존해가지고 이 중대한 국방을 책임지라고 요구합니까? 그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강군을 가려면 북한처럼 그럼 10년을 두던가요. 예를 들면 복무기간을. 이거는 북한하고 대칭 구조에서 병력을 줄이자라는 것은 이게 논리상 말도 안 됩니다. 저 김정은 저 맨날 미사일 빵빵 쏴대는데 뭐 얘기 통하겠어요?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냅두고 예를 들면 주변국인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해병대 10만을 키우고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병대 2만 5천 가지고 어떻게 상륙군으로서 북한하고 황해도 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병대를 약체화 시켜놓고 이러한 비대한 육군의 이 징병제 하에서의 책임질 수 없는 병사들로 네. 구성된 육군을 비대하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좀 전략적으로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리고 육군도
특전사령부 이런 것들도 키워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네. 무기체계 도입에 대한 부분도 방산비를 줄이면서 무기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 수리온도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죠. 수리온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현대자동차 폰이 만들었을 때 가다가 퍼지고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렇죠? 초반에. 네. 수련 헬기도 6년 안에 비정도 세고 결로 생긴 거 잡고 엔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방지하고 착륙하는 것도 한 6번 정도 기우뚱하면서 불시착한 것들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잡아가면서 국방력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네. 뭐 하나 조금 안 된다고 무조건 북한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주장은요. 저는 이제는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이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방개혁 전반에 대해서 다 같이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말씀해주신 뭐 무기체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병사 제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큰 틀에서 이제 국방의 비전과 관련된 거라든가 감군의 문제 이걸 이제 다 같이 펼쳐놓고 하나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한정된 시간 안에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돼서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전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 남성들이 그러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군대 문제 때문에 이 군대의 이 청춘의 한 복판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 때문에 좀 이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 주신 대로 막 10년씩 그렇게 의무 복무를 하자 이러면 오히려 또 반대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방안이 있어요. 네, 잠깐만요. 여부는 여성을 징집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 얘기들을 왜 안 하시는 거죠? 네. 나는 양 굉장히 의원님 비겁하다고 말씀을- 생각해요. 나 하려고 그랬어. 아, 지금 비겁하다 나왔어요. 양 의원님 말씀해 보세요. 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부족한 걸 채워 나가려면은요. 그래요. 네.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정말 이게 국가 방어를 위해서 핵심적이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례 같은 경우 보면은요. 네. 뭐 이스라엘 사례 늘상 뭐 맨날 끌어서서 좀 저거 할지 모르지만은 노르웨이도 있어요. 노르웨이도 있고. 근데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례 같은 걸 보면 대표적으로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 복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예외 없이 다 무조건 복무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같은 것들도 정말 이거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상황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로 좀 전 국민이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노르웨이는 여성, 남성 똑같이 거기야말로 뭐 북극 쪽 아주 대표적인 나라들 아닙니까? 복무기간 똑같이 와서 같이 근무하고 하는 그런 방안들. 왜냐하면 노르웨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 러시아 위협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건 간에 네. 위협에 따라서 자기 복무를 조절합니다. 그 복무 네. 제도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시민 사회에서 결국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끌고 가게 하는 거 저 그거 100%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위협의 크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지 어떤 특정한 어떤 방향성 그러니까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결정돼서는 안 된다. 물론 현 정부 그렇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겁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저도 개인적인 궁금함이 하나 있는데 네. 그러면 소장님 왜 50만에 맞춘 건가요? 기준을?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게 저출산에 맞춰서 50만으로 줄이고 더 줄여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한 해 20에서 25만 명이 입대를 하고 전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용 인력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는 근데 구조로 실제로 가는 거죠. 2024년이 되면 49만 3천 명, 그리고 2025년에는 46만 8천 명으로 남성이 징집 대상 숫자가 이렇게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멀리 보면 45만 혹은 40만으로 기준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국가 운영하는 왜냐하면 그 인력이라는 게 예를 들면 신체 검사를 통해서 걸러지는 인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해야 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럼요.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그때마다 기준이 고무줄이라 가지고 군이 이제 자꾸 인력이 줄어드니까 완화하면서 네.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군이라는 곳은 훈련을 통해서 전투력을 최대치 높여놓고 유사시 전쟁을 치러야 되게끔 고도의 훈련된 조직이어야 되는데 네. 모든 지휘관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90% 이상의 에너지가 거기 투여되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군대 문제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뭐 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이를테면 학대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를 있잖아요. 들면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하튼 22사단 같은 경우에 네. 기획자로 해안까지 지금 경계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방어 지역은 동일합니다. 다른 곳하고 GOP, GP가요. 그런데 여기는 2배 이상 드는데 임병자 사건 터지고 나서 이거 편제 바꿔야 된다. 더 병력 보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병력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에 사건 터졌어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이것 하나도 못 고치면서 도대체 저는 국방개혁을 국방부가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육군 중심의 이 마피아적 구조를 저는 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찬반 양론이 아주 격하게 붙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게 뭐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최첨단 무기가 많이 개발이 되면 이를테면 인공지능에 의한 병역 시스템 이런 거는 불가능한 건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면서 이를테면 첨단 무기 역할론 같은 것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국방 전문가이신 우리 양욱 아니 수장 당연히 말씀해 그래요. 당연히 어떤 첨단 무기를 쓰고 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를 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병력주의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네. 지금 이 GOP 지역에 쫙 펼쳐져 있는 사단들 전부 빼가지고 해서 거기를 예를 들어서 무인화를 시켜놓으면 병력 확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무인화 시킨 문제가 뭐냐면요, 네. 반드시 침투에 들어옵니다. 뭐가. 자, 그렇게 하면 지금도 당장 뭐 지키고 있는데 뭐 하나 들어왔다 나갔다, 뭐 어디 가서 뭐 철조망 뜯긴 모양 있다 그러면 전 국민적으로 난리가 납니다. 도대체 군대 뭐 하고 있었냐. 그러면서 그런 난리가 나는데 이런 게 바뀌고 나면 가능할지 몰라요. 그래서 기동화를 시켜놓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 흐름을 보면요. 예전 같으면은 대대가 지켰던 그 섹터를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좀 상황이 틀리긴 하지만 아프가니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소대 정도 병력이 가서 작전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전부 다 UAV 같은 거 띄워놓고 하면서 어디 올지 하고 기동화 시켜놓고 나가지고 가서 필요하면 가서 제압을 하고 화력 지원 가지고 때리고 하면 가능한데, 자, 그런 정도로 줄이려고 하면은 비용이요. 네. 비용이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예산 정도 갖고 어림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설프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무인화하고 뭐하고 뭐 예를 들어서 첨단 장비를 운영하면요. 첨단 장비 운영하고 유지하고 하는 인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딱 줄인 만큼 그 뭐라고 그럴까 확 병력을 줄인 만큼 그 첨단 장비가 들어와서 이제 해주면 좋은데 네. 그 갭을 그렇게 크게 메울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뭐 예를 들어서 대대 지킬 섹터를 소대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장비를 들어간다 하면 얘기가 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대대 지킬 섹터를 그러니까 중대 3개가 지킬 섹터를 한 네. 중대 2개 정도가 지킨다. 근데 첨단 장비 몇 개가 더 들어간다. 그럼 병력이 더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구체적인 우리의 기술 수준과 네. 나가는 방향을 통해서 해야지. 자꾸 우리가 SF 영화 보듯이 보면서 이거 뭐 첨단 장비면 다 해결된다. 우리 여태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국방개혁 얘기하면서 야, 무슨 장비를 하면 어떻게 해결할까. 네. 지금도 저는 제일 회의 들어가면 한심한 얘기가요. 가면은 무인 경계 로봇을 투입을 해서 하면은 그게 네. 가능하다. 아니 그게 국방부 안에서 회의를 할 때요? 근데 네. 20년, 30년 후에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그걸 만약에 갖다 놓고 한다 하면은 관리하는 인원들 맨날 고장 날 거고 그리고 그거 따라가지고 쫓아가는 인원들 그러면은 사실은 돈은 돈대로 쓰고 인원은 인원대로 더 들어가고 감축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정말 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뭐 그게 그 말이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식의 어떤 그 미래에 대한 무조건 장밋빛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가능한지를 이해를 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방에서 과학화 경계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네. 실험 단계에 있어요.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 제발 그 동부전선에 있는 네. CCTV라도 제대로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다. 그거 맨날 우리 겨울 지나고 나면 네. 얼었던 게 눈 오고 녹아가지고는 물 들어와가지고는요. 잘안 돼요. 어디는 보면은 잘 안 나왔네, 어디는 먹통이네, 어디는 망가졌네 이러고 있거든요. 전 이거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네, 좋겠다는 참 생각. 답답한 상황입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앞서 이른바 이제 병력 50만 시대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를테면 의경이라든가 아니면 뭐 해경이라든가 그밖에 다른 무슨 어떤 연구원에 파견돼 있다거나 이런 전환 대체 복무 제도를 축소하거나 없앨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그 진단도 나오거든요. 네.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뭐 4년 임 뒤에- 소장님하고 양욱 우리 위원님께서 30초씩만 말씀을 4년 뒤에 의경이 폐지됩니다. 4년 뒤에. 안 꿔주죠, 이제 국방부가. 네, 안 꿔줍니까? 네, 네. 안 꿔주기 때문에 이제 사만이 이제 확보가 되는 것이고, 근데 네. 문제는 뭐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일이고요. 문제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할 때가 됐다. 우리 뭐 동원 예비군 훈련
되면은 다들 이제 가기 싫어서 난리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총 질질 끌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뭐 훈련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걸 뭐 2박 3일 동안 막 하고 이럽니다.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물론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미국처럼 상비 예비군 제도를 저는 이제는 좀 도입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시기가 왔고, 그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일정 정도 국가가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충당해줘서 일정 기간 훈련을 하면서 유사시에 적극 동원돼서 이렇게 전쟁에 바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발생의 전환이 저는 좀 필요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욱 의원님. 뭐 일단은 부족한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전환 복무 인력들 이거는 뭐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줄여서 이 부족한 건 어떡하냐.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정부가 돈을 써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써야 될 돈을 네. 아낀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원래 권리가 아니라 네. 정부가 응당 경찰력에 이렇게 써야 될 돈을 병사로 채워가지고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정부가 풀어주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느냐. 또 공무원 일자리 늘린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데서 늘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죠. 어떤 것이 합리적인 네, 방안인가를 그렇죠. 네. 서로 찾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양욱 의원님.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네. 좀 팩트하고 틀린 게 있어서. 임태훈 소장님 팩트가 지금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설명은 잘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러면 이 병력 감축에 대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이렇게 멸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무현 정부의 저거라고 해서 거부했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실제로 그 국방개혁 네. 뭐 예를 들어서 30이라든가 혹은 이제 그 이전의 개혁들 쭉 내용들 보고 있으면은요. 네. 11만 명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 애초에 노무현 정부 때 그 계획을 그대로 받고 네. 어떻게 감축을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들 편제들도 바꿔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보면 전방에서 뭐 사단들 같은 것들도 편제를 좀 없애 나간다거나 네. 편제가 없어지는 부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왜 아마 우리 임 소장님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네. 왜 윤일병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윤일병 사건이 있었던 그 28사단 같은 경우가 거의가 해체될 예정인 사단입니다. 그런 해체 예정인 사단이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병영 생활관 상태가 굉장히 열악하거나 네.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부대를 해체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네. 이게 돈이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왜 병력 덜 쓰고 하는데 왜 돈이 더 들어가냐? 네. 왜냐하면은 이 부대를 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면 부사관들 줄어드는 수만큼 부사관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BOQ 늘려야 되고 복지시설 늘려야 되고요. 그러면서 부대들의 되려 부가적으로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 하면은 육군에서 그 돈을 요구를 하면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 돈은. 네, 네. 그 유지운영비에서 빼야 될 거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전력 개선비에서 빼야 될 거냐. 그래서 네. 뭐 이런 부분 가지고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거는 작년, 국회 같은 경우는요, 네. 그 2차 그 개편 예산이 있는데 2차 개편 예산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잠깐만요. 예. 지금 서두 발언에서 너무 뜨겁게 붙다 보니까 진도를 너무 한꺼번에 많이 나가셨어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예. 18개월 얘기하다 갑자기 이제 국방 예산 얘기로 넘어가서 예. 중간에 너무 사이가 예, 그러니까 뜨여져서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이 좀 예, 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선 제가 예. 좀 여쭤볼게요. 이제 앞서 그 임태훈 소장 같은 경우에는 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안 그래도 강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18개월 할 수밖에 없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예. 그 쟁점에 대한 거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얼마 전 이제 그 대선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 가보면 일병 상병 때는 되게 열심히 하는데 병장 때는 대충 한다. 어영부영한다. 이런 어떤 대통령의 논리. 그러니까 어차피 그 기간인 석 달은 줄여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판단.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하시고 제가 임태훈 소장님께 예. 기회를 다시 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은요, 네. 감군 그 예정이다. 쟁점과 관련해서는. 감군 예정이다. 감군 예정이기 때문에 네. 병력 개월을 줄여야 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가요?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병력을 3개월 줄이잖아요. 병력을 3개월 줄이면 5만 5천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원이 부족해가지고 해서 감군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거기에 병력 단축까지 더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이게 더 급격하게 더 실제 수급할 수 있는 병력 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앞뒤 없는 접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축을 해야 된다면 그걸 인정을 할 수는 있는데 네. 그거를 일단은 병역 맞게 어쨌거나 들어올 숫자가 줄어드니까 네. 그걸 쫙 봐가면서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줄인다. 이거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양욱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20개월도 아니고 19개월도 아니고 그러니까 왜 18개월이냐. 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네. 그거는 2020년부터 이제 징집
할 인원들이 저출산 시대로 돌입되기 때문에 네. 노무현 정부가 국방개혁 2020 안에서 맞아요, 50만 맞아요. 원으로 감군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18개월로 줄이자라는 거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2025년이 되면 네. 한 만여 명의 이제 그 남성 징집 가용 인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징집을 하려면은 애를 낳아서 이게 장정이 되게끔 한 20년 키워야 되는데 네. 20년 공백 동안 우리가 무슨 지금부터 낳아도 인큐베이팅에다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지만 예. 촉진제 나가지고는 뻥튀기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용병을 해외에서 들여와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네. 그 공백을 부사관으로 메꾸던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지난 그 9년 동안 네. 지난 정부에서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네. 마치 그 포퓰리즘, 네. 그다음에 국방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에 동조해서 네. 남한을 통째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한다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2023년이 되면 22만 명이 이제 네. 선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제 모자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는 좀 찬반론자들이 네. 그런데 공물이 부적합한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시멘트 구조, 콘크리트를 콘크리트 이제 작업. 인위적으로 만들 때 네. 이제 모래와 뭐 시멘트를 섞어서 이제 만드는데 그 삽질을 예를 들면 이 병에 들어가서 한 2시간 해야 될 거를 네. 병장이 아마 30분 정도면 할 수는 있죠. 어. 예. 그 정도로 숙련도에서의 차이는 그 불과 한 15개월에서 20개월 정도 안팎의 차이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요. 임태훈 소장님께 여쭈려고 하는 거는 자, 양욱 위원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왜 정치권이 석 달이라는 시계를 정해놓고 하냐. 그러니까 군이 판단을 해서 군의 위기 상황에서 이게 18개월이면 되는지 20개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늘려야 되는지 이거를 판단을 군이 해야지 왜 정치권이 이런 시계를 딱 설정을 하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임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당장 내년부터 18개월 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요? 마치 내년부터 18개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문재인 정부가 완전 포퓰리즘에 기댄다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당장 18개월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걸 국방개혁위원회에서 대통령 직속 안에서 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026년이 되면 2만에서 3만 명이 모자라는 상황이 네.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만큼씩 계속 줄여나갈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걸 적용하겠다는 것이지 내일 당장 무슨 18개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요. 네. 여기서도 국방장관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죄송합니다. 그 해군하고 공군하고의 비대칭 전략을 어떻게 하면 육군이 맞출 것인가. 는 지금 단계에서 18개월로 줄이는 것은 굉장히 좀 성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얘가 그 있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으나 네, 네. 이거를 당장 예를 네. 들어서 줄인다라고 목적을 정해놓고 가는 것 자체는 좀 앞뒤가 좀 맞지 않느냐. 가장 큰 문제는요.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왜 이 개월수를 정하고 그 정하는 거에 군이 맞춰야 됩니까? 위협 상황을 보고 위협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개월수를 조절해 나가는 거지. 네. 약간 좀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자, 일병 상병 때 잘하고 병장 되면 어영부영한다. 근데 이게 분석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겁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병 들어갔을 때는 어영부영 모르죠. 막 어리버리하고 뭔지 모르고 하다가 일병 때부터 좀 어느 정도 붙고 상병 때 되면 이제 한참 물이 다르고 병장 때 되면 이제 슬슬 뒤로 빠집니다. 근데 뒤로 빠진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냐? 네. 뭐 우리 무슨 만화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뭐 깔깔이만 입고 주머니 손 놓고 있냐? 안 그렇습니다. 요즘 군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굉장한 노하우가 말 한마디, 지적 네. 하나에 부대의 어떤 방향이나 일하는 게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줄여 놓는다라고 하면은 네. 자, 이제 한 10
5개월 혹은 14개월부터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15개월 차부터. 그래서 막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거는 그거는 네. 사이클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거에 따라서 정말 숙련도가 높아간 사람은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네. 다른 사람이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럼 그 10시간 할 일을 1시간에 있는 사람이 필요 없냐? 네. 더 필요하죠.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라는 거는 조금 네, 좀, 문제가 예. 있다. 이런 예. 말씀 주셨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예. 그 이병이 들어가서 삽질을 해서 공구리를 이제 예. 시멘트와 모래를